안녕하세요. 강남 제2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당뇨병과 발기부전의 연관성과 당뇨병 환자의 음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기부전은 단독적으로 1차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들, 이런 것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 중에서 60% 정도는 당뇨병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에 의한 환자가 더 많습니다. 당뇨병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죠. 일시적인 당뇨일 때는 2차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 환자분들 중에 당뇨에 의한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대략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는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쉽게 말해 혈당이 높은 병입니다. 혈중 당 농도가 높아지면 음경의 말초혈관과 동맥의 내피세포의 평활근 세포가 손상되어 발기의 필수적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제한합니다. 좀 어렵죠? 음경해면체는 혈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음경해면체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혈관 내피세포의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도 원래는 심장질환 치료제로 연구되었던 약물입니다. 또한 높은 혈당 수치가 장기간 노출되면 음경신경 자체에 대한 직접 손상을 또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쉽지 않은 중증 발기부전으로 발생하게 되죠. 10년 이상 오랜 당뇨로 혈관 내피세포와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기 시작하면 음경해면체의 발기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불가역적인 변화가 생겨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자체의 감수성이나 신경에 대한 작동 메커니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드시던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구용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프랑스 마리타임 병원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약 53% 정도는 발기부전을 겪는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기부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고,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빨랐습니다.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면서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중증 발기부전 환자들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 전에 혈당화색소를 체크하게 됩니다. 혈당화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혈당 조절 정도를 반영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6.5 이하인 경우는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대 8까지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1.5 이상인 경우에는 8 이하로 낮춰질 때까지 혈당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혈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 회복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디고 감염 후유증이 생길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저혈당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 환자분들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할 때 숙련된 전문의와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시간 내 수술 진행과 수술 후에 전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강남 제2비뇨기과에서는 수술 전에 혈당을 포함한 혈당화색소, 그 다음에 소변의 요당의 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술 중에는 무균 상태의 수술실에서 노터치 테크닉과 원 메저 원 인서션 출기로 감염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30분 이내의 수술 시간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수술 후에 상처 회복이 더딘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 철저한 무균 드레싱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처방된
항생제 복용을 치료 기간만큼 잘 복용하고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내 댓글이나 강남J 비뇨기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